물가와 집값은 높아만 가고 주택대출 금리는 9%를 넘어섰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찬 게 우리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매년 수조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드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요. 그러나 지난 6월 저희가 고발한 거제시의 경우처럼 정작 현실은 뒷짐진 행정에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며 행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김해 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정작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은 요즘 집 없는 서름을 실감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처벌 운원회가 고발해놓고 무고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정이 어떻게 생기나 이 사람아. 그럼 이번에요? 백지사실 생기는데 무고라 소리 이 사람은 중국이고 소리 아무나 한 줄 알아. 지난 8월 26일 김해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행정이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김해시장께서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근무자를 적응 못 해주시겠다는 거네요. 그 당시의 이야기는 내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보냈다. 어떠시냐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은 줄 수 있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좀 주십시오.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 수 있어. 지금 줄 수 있는데 네. 당신들이 미리 말이야 행정에 요구를 한다면은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뭐 우호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 담당자는 민원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며 기분 나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적정한지 따져볼 시간조차 넉넉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정도는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오히려 김해시에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저희들은 사실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닌 거고 니네는 뭐 우리가 집 주셨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살아라. 서민들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실태를 진단해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며 임대기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임대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이중 5년 만기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이 시작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 4천만, 5천만에도 일단은 30평이든 23평이든 들어가지고 하고 들어오시더라도 최종 목표는 뭐냐? 5년 뒤에 내 집이 된다는 거. 그럼 국민주택기금 저희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저 엉망진창 다 됐죠.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경남 김해 지역엔 유난히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장유 지역 18개 단지와 3개동 6개 단지를 포함해 총 16,800세대입니다. 전국 임대아파트의 12% 정도가 김해에 밀집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났지만 임대사업자가 제때 분양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된 단지가 1차, 2차, 3차, 7차, 12차와 저희들 6, 8, 9차 총 8개 단지가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건설된 1차 아파트는 2006년도 12월부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 아직 분양 전환을 하겠다는 말조차도 안 하고 있고 그나마 6, 8, 9차를 먼저 또 분양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1년 2개월 동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해 장유와 3개 지역의 임대아파트는 전국의 많은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이 지었습니다. 부영에게 임대사업을 허가한 곳은 관할지자체인 김해시입니다. 그러나 나서서 분양 전환을 진행해야 할 부영과 김해시는 뒷짐지고 있고 임차인들은 매달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수천만 원씩의 빚을 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단지 5년 후에 내 앞으로 명의를 등기를 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나마 좀 삶에서 점점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 분양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월임대는 또 추가로 나가는 그런 지금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21일 부영은 김해시에 분양 전환 승인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분양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김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산출 근거 자료 제공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영철 씨. 예. 시장이 당신 직원이야. 어? 시장이 당신 부하라. 과장님, 저는 이영철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요. 임차인 대표의 다시 회장님. 이야기합시다. 임차인 대표의 이영철 개인이 아니고 예, 임차인 이영철 대표의- 씨가 지금 하는 일이 과장님 뭐 하는 무슨 그래 겁니까? 감정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나는 사실대로 할게요. 이거 보세요. 주민이 당신은 우리 세금으로 지금 뭘 이영철 받는 씨가 거냐? 하면은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이지요. 예. 부영이라는 회사 사업주잖아요. 예. 사업주고 건물 주인 아닙니까? 건물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아닙니까? 예. 그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갈등해서면 시장 우리 시에 예. 와서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시오. 이게 옳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출연으로 소동이 커집니다. 자리를 옮겨 임차인과 행정 담당자가 대면한 자리. 담당 공무원은 도리어 민원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당신 대표로서 뭐 했어요? 예? 당신 대표로서 뭐 했노? 조용히 요구했습니다. 공까지 요구하는 거 그 일이요. 그럼 어떻게 그건 할까요? 법적 사무 아니에요, 법적 사무. 법적 사무 여러분들 계산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이런 게 시에서는 계산 어떻습니까? 보호자는 협조적이 아니라 예. 시장을 당신 부하 취급을 하고 있어. 과장님, 당신이 공무원을 갖다가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는 직무유기 했으면 처벌을 해야죠 그러면. 너 말할 당연히. 자격이 있나? 자기 있지 그러면. 말 조심해. 분명한데. 당신이 먼저 봐주시네. 옥신각신 끝에 겨우 분양 전환 산출 근거 자료 공개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태도에 민원인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급기야 둘 사이에 욕설이 오갑니다. 요 새끼 이 새끼가요 진짜로 도대체 무엇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만든 것일까? 임차인 대표들이 김해시에 요청한 분양 전환 가격 산출 근거 자료입니다. 임차인들은 이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자금 이자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가? 저희 아파트만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할 때 그 자기들이 공고한 가격이 8,4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425만 원 중에 국민주택기금을 세대당 5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고 또 임대 보증금으로 5,200만 원씩을 건축을 했어요.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료에 산출 근거 자료에 보면 자기 자금 이자가 46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자금 이자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5,200을 받았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자금 이자가 생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금 이자가 오히려 저희들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해 최초 계약 당시에 임대 보증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 부영 9차 임대 아파트 분양 당시 부영이 김해시에 제출한 임대 조건 신고서입니다. 최대 임대 보증금이 3,425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계약은 이와는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5,200만 원을 내는 게 당연히 좀 안 되는 이득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그냥. 여기 모집 공고에만 이렇게 돼 있었지. 다 5,200에 5만 원.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았고. 혹시 이렇게 공고된 거하고 왜 금액이 다르냐라는. 다들 누가 봐도 이렇게 월 임대료를 전세가 약하고 월 임대료 많으니까 전세분을 돌리는 줄 알았죠. 보기에. 임대주택법에서는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2년 계약 당시 신고된 내용과는 다르게 5,2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영은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 처리하고 계약서상으로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김해시에 신고했습니다. 아마 시에 신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 별도로 이런 것을 예치금이라는 명분으로 한마디로 그 탈법으로 이런 거를 작성해서 자기네들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받은 걸로 이리 봐집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임대보증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5%를 인상한 걸 보면 이건 분명한 거죠. 이것은 임대보증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법을 이용해서 탈법을 줘야 되는 거죠. 땅 주고 햄스입니다.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부영이 공시한 주택 가격보다 국민주택기금 5천만 원에 임대보증금 5,200만 원을 더한 1억 200만 원은 1,70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결국 부영은 자기 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집을 지은 셈입니다. 그러면 그건 문서상으로 분명히 부영이 잘못하는 거에 확인이 되는데도 어떻게 김해시에서는 그거를 묵인을 하고 지금까지 왔으며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은 왜 김해시에는 기업이 잘못하는 것을 그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그게 제재가 들어가서 시정이 되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시장이 잘못한 것도 기업이 잘못한 것도 서류상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그걸 고발을 하고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걸 쟁취를 해야만이 이겨야만이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최초 분양 승인을 해준 김해시는 이런 계약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야 최초 분양 승인만 해주는 것이지 원칙만 해주는 거거든. 그 계약서를 우리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보시면 과장도 보시기에 이건 위반한 거죠. 5,200만 원이 됐으면 최초 계약서에 최초로 뭐 나는 이번에 보지. 위반으로 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변칙으로 보증금식으로 빌리 받는 것처럼 추가로 더 받은 것처럼 서로 만들어놨겠지. 김해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결국 임대사업자만 배불린 꼴입니다. 장유 9차만 해도 606세대입니다. 그러면 606세대만 부영 9차만 그 산술적으로 쉽게 계산을 해봤을 때 세대당 1,700만 원 저희들이 장유 9차는 초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이 부영 1차 최초로 분양한 부영 1차 장유 부영 1차를 확인해 본 거가 2,100만 원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부영의 이러한 계약은 공공연하게 이뤄졌습니다. 대구 칠곡 지역 부영 임대 아파트의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입니다. 같은 임대 기간 동안 보증 금액이 다릅니다. 역시 예치금으로 추가 보증금이 입금됐습니다. 이게 불법이다, 합법적이다에 대해서는 전 얘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분양 당시에 분명히 이제 5년 뒤에는 100% 한다. 그 당시 이제 부영이라는 회사가 크구나, 그때는 이제 뭐 크구나 이래 됐었고, 믿고 가자. 700여 세대 가운데 약 20% 정도가 이런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결국 이곳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임대 사업자인 부영이 미리 챙겨간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해당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아직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영 같은 경우에 저희는 저 부영 편들 일도 없고 그렇죠. 저 야들이 법 어기지는 거의 않아요. 법은 교묘하게 이용을 잘하지. 아마 그쪽은 아마 만약에 저거 하면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난 6월 두드릴고에서는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고 계약서까지 위조한 거제시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방송 이후 거제시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이 다 나 있었거든요. 실제 임대보증금 월세가 얼마다. 기획사이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다 나잖아요. 시청 직원들이 이제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직무유기로 입건했습니다. 서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사이 정작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서민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록 말소감이죠. 한마디로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허위 신고를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죠. 임대사업자의 탈법 행위가 명백하지만 행정은 그저 강제 조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민들은 임대사업자와 행정 두 곳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고 그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임대주택이 건립된 지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돈이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3조 2,45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3조 이상 들어간 이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지난 9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 세대의 절반 정도에게 2018년까지 총 150만 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좋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깔려야 되죠. 서민이랑 보호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맞잖아요. 지금 우리 현 상황을 봐서라도 그 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서가 이제 없는 사람에서 만드는 게 아니겠나 순서는. 그런데 무조건 공약만 해놨는데 그럼 미분양 아파트 어떨 것이냐.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7%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여전히 40%가 넘고 임대주택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서민 주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역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여기 임대 23평이 있는데 4,700에 81,000원이거든요. 4,700에 예, 81,000원인데 저게 이제 1년 1년마다 5%씩 인상이 되거든요. 81,000원 같으면 월세 금리를 치면 저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6천 한 7일 정도 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일반 분양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81,000원 그 임대금을 내려면 사실 버거워요. 10월이시기 때문에 기금 대출 받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소기업을 했는데 알선을 해드리면은 또 서로도 중소기업은 많이 필요 안 하고요. 그게 하시면은 3천만 원에 11만 원 정도밖에 금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81,000원이나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 저렴하지 않은 집값, 매년 오르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대사업자와 관할 행정의 무시. 과연 누가 이 모든 불편 부담을 감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지 의문입니다. 당시 그 목적, 그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임대사업자, 즉 뭐 그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그 유리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쪽이죠. 차라리 그럴 빼야 아예 국민주택 임대 아파트를 그걸 두지 말고 일반 아파트에다가 그 서민들은 아예 직접 그 융자해주는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죠,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심성 정책 속에 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솜방망이 규제 속에서 임대사업자의 입속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인지 처음부터 되짚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부영 9차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부영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김해시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부영은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대답할 필요가 없겠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산하의 임대주택 사업자인 SH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 60%로만 공급해도 30%가 남는 장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5조 183억이라는 혈세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공급만 늘린다고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 해결 프로젝트 두드릴고의 박종웅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 방송에서 김해시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언행에 대해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고압적인 자세로 시장이 당신 부하냐 힐난하고 민원인더러 자세가 안 돼 있다며 윽박지릅니다. 왜 이럴까요? 지난 8월 방송 카메라에 폭행을 가한 김해시 시설공단 이사장까지 모두 김해시 공직자들입니다. 또 지난 6월 방송에서 김종관 김해시장이 직접 이봐요 아저씨 하며 김해 농민들을 하대하던 모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지켜봐온 시청자 여러분은 잇따른 김해시 공직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결국 김종관 김해시장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장이 저러니 아랫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먼저 누굴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제2탄을 전해드립니다. 2주 전 방송 후 김해시 공공임대아파트 각 사업단지에 대한 분양 전환이 승인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편법과 위법, 김해시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하지만 그 실태는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꼴이었습니다. 지난해 두드릴고에서는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한 채 부당 이익을 올렸던 부영과 이를 간과한 김해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월요일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다시 김해시를 찾았습니다. 3기 3차와 장유 8, 9차 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10월 2일자로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왔을 때는 조건관리가 승인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는 그거하고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의견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검토는 예를 들어서 공도들이 제기한 거는 수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내렸다 얘기해 주라고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는 학기 또 모이는 우리는 맞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적합하다. 내용 제가 주사님 분양 승인 3일 전인 9월 29일 임차인들은 분양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주민 의견서를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부영이 제출한 분양 전환 서류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사항에 자기 작은 이자율과 중국 이자가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러 왔으니까 그걸 검토한 결과만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냥 듣고 말게요. 그 검토하러 이름 많은 시민 데리고 왔나? 아니 승인을 이해를 해본다니까. 선량한 시민들 시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공사만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데리고 왔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돈이 나는 거야 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선동이라니. 임대주택법에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서류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 예금통장 4본입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일 비용입니다. 이 돈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임대주택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고 나서 9월경에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특별수선 충당금이 그때 아예 통장 자체도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과 임대사업자와 공동 명의로다가 이제 만들게 된 통장인데 아예 통장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니 아예 돈을 하나도 입금 안 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당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장유 9차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 충당금 예금통장 4본입니다. 2008년 7월 29일 통장을 개설했으며 분양전환 신청서를 넣은 8월 22일보다 이틀 앞선 8월 20일에 일부 금액인 9,400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9월 26일 통장 하나를 더 만들었고 승인이 떨어지기 이틀 전인 9월 30일에 나머지 2억 1,100여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원래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토록 돼 있는데 그간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법을 이제 위반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니까. 또한 문제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만일 특별수선 충당금을 제때에 매달 적립했다면 원금에 대한 은행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영은 특별수선 충당금을 일괄 입금하면서 이자액을 뺀 원금만 계산에 넣었습니다. 이자가 지금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공사라든가 여기저기에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주택공사에 본사에 전화를 해본 걸과 담당 과장님이 주택공사에서는 주공에서 분양을 할 때는 원래 들어갔던 돈에 이자가 계속 쌓여올 거 아닙니까? 어제 쌓여오면 쌓인 이자까지 해서 최종 금액을 다 새롭게 구성된 입주 대표에 넘겨준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자까지 다 넘겨줬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떻게 김해시에서는 왜 이자율은 빠져야 되는지 판단을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예금 줄 거도 알고 있어요. 예금 줄 거. 왜 그걸로 하면은 공장에 들어가고 있다가 넘겨줄 때는 넘겨주기 전까지는 예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겨줄 때 산정해가지고 충당금만 주게끔 돼 있지 이자는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자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김해시는 원금만 충당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승인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다 넣는데 그간에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가 줘야 되겠죠. 그 매달 적립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자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달 넣는 거니까. 네네.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넣었을 때 이자를 감안을 안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게 처음에 그냥 법에 따라 수능을 해가지고 예.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낸 거하고 네. 나중에 한꺼번에 법을 위반했다가 예. 한꺼번에 내는 사람하고 그 차별이 있지 않아 하면은 네. 그게 공평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특별수선 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지 않으면 이자 수익은 자연스레 임대사업자인 부영에 넘어갑니다. 이는 전국의 부영임대 아파트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마지못해 나중에 넣었죠. 예. 원금만. 네네. 원금만 내는 내가 이자는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이자는 법에다 내란 말이 없다. 여보시오. 그러면 임대주택금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불로 내도 된다고. 특별수선 충당금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네. 하나도 안 했어요. 예전에 뭐 법이 개정 뭐 여기서 부영에서 계속 그걸 네 거기다 올렸다고 법에다 올렸다고 했는데 예. 요번에 뭐 기각이 됐다는데 예. 25일자로 네. 기각이 돼가지고 뭐 이제 그게 뭐 법이 있으나마나 그게 뭐 과태료가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 몇 억씩 벌어 예금해놓으면 500만 원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그 뭐 벌금 내고도 남으니까 뭐 밀어붙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난 9월 25일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부영은 매월 적립을 피해온 명분을 잃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한 탓에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변칙적으로 적립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벌칙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 벌칙이 없느냐 나도 가만히 생각했을 때 임대아파트 건물 주인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가 괜히 은행에 돈 빌리 쓰는 사람이 말랑 은행이 저쪽에 놓고 이자를 앉았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벌칙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 벌칙이 없다 보니 행정이 말 잘 안 되지. 벌칙이 있어도 저 벌금 잡기 내면 그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업자 이익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벌할 길도 없고 뭐 2번, 3번 하다 안 되니까 행정명령 위반으로 이 단지당 500만 원 한도 500만 원 한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걸 매겼더라고. 1년 전에 매겨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기들 억울타해서 비송사건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신청서상에 분양가격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게 임차인들의 주장입니다. 분양가격에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쓴 자본, 즉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넘겨서 받은 사업자는 사실상 자기자금이 들지 않았습니다. 설사 자기자금 이자가 들었다고 해도 그 이자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 신청서상에는 5.05%의 이율로 자기자금 이자가 계산돼 있습니다. 왜 이자율이 5.05%냐? 임대주택법에 별표해보면 이자율은 그 주택가계 대출이 가장 높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는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가서 지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현재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확인해 본 결과 8월 21일 날 기준으로는 4.1%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5.05%로 계산해서 집어넣는데 왜 이자율이 틀리냐는 얘기죠. 국민은행 장류 지점에서 8년 8월 22일 날 접수한 날입니다. 일어났어요. 정기예금 금리 정기 1년에 5.05%, 확인서 용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조 3 분양전환대 산정 기준의 참조용으로 5.5%라고 국민은행 장류 지점장에 확인서가 서로 있어요. 안에서. 저희들이 과장님,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기본 이율은 2008년 8월 20일 분양전환 승인서 제출한 날입니다. 연 4.1%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김해시에는 5.05% 부영이 제출한 자료로 승인을 내줬거든요. 차이점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김해시에서는 왜 그걸 승인하셨다는 얘기죠? 당신들 말 듣고 하면 업무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머세요. 민원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부영이 제출한 것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있나? 누가 제출한 겁니까?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과장님? 확인서가 있지만 문서가
임차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부영의 이자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해 시는 부영이 제출한 근거 자료가 옳다고 판단을 내렸고 주민들의 의견서는 참고만 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세대당 약 44만 원, 10월 2일 분양 승인이 난 3,324세대의 전체 14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영이 부당이익으로 챙기는 셈입니다.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분양전을 진행해버릴 거라고요. 그죠? 그럼 돈을 우리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이후에 판정이 나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벌어지게 이거 검토해보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그거 답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후에 판정이나 잘못에 돈 받아서 내가 다 돌려줍니다. 책임지고. 지금 다시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행정이 잘못해서 주민이 피해 반 거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돈을 그다 주던 주민권을 다 물어주지 마요. 담당 과장은 이후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임차인들은 김해 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의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사실 좀 적용하는 그런 관행들이 지금 이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령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자율 이런 부분들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옳겠죠. 행정의 빈틈과 허술한 법제도 하에서 임대사업자는 2중, 3중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의 어떤 처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조금씩 이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임차인들이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에 비춰보면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하다. 임대사업자의 부당이익이 커질수록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고통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권리를 찾느라 임대사업자는 물론 행정과도 싸워야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얼마 전 임대주택사업자협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 지원 제한 기준을 철폐하고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은 필요하지 않으니 그 금액을 대폭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 회장이 주식회사 부영의 대표이사랍니다. 부유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정책은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강화 정책은 없는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는 18개 단지 부영 임대아파트가 차례차례 분양 전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김해시가 약속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임대사업자인 부영이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던 임차인 대표에게 분양을 거부해 보복성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우 기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영철 씨. 내 집 마련을 위해 6년 넘게 기다렸지만 최근 분양 전환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제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인 부영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온 임차인 대표에게 분양을 거부한 것입니다. 쌍방향 손 진행되고 있지만 설마 분양권까지 손을 대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입주민들한테 소송 관계는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영은 전국 임차인들의 모임인 부영연대 결성을 주도한 이 씨에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보증금 4천만 원을 가압류한 뒤 이를 이유로 법에 보장된 우선 분양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업무 방해 중에서 그런 피답 내용을 봤을 때는 책임져야 뒤늦게 일을 한 다른 임차인들이 4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마련했지만 부영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무조건으로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아마 어떤 내부 지침이 내려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만약에 가압류를 이유해가지고서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을 안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기금으로 임대사업가는 대기업이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멋대로 분양 거부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우입니다.